예, 한 열흘 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조국 논란이 뜨거워서 오늘 성한영 정치팀 선임 기자를 모시고 한번 블랙홀이 돼버린 조국 정국,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그 조국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면 제가 휴가 기간 동안 굉장히 뜨거워서 저도 이슈를 마치 쫓아가려고 하면 또 바뀌고 그러던데 결론부터 바로 얘기를 하면 조국 후보자 법무장관에 임명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안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인간이 이제 미래에 대한 예지력을 갖고 있는 동물은 아니지요. 예. 청문회 일정이 이제 잡혔습니다. 9월 2일, 3일 청문회를 지켜봐야 예. 이건 임명하는 것이 옳겠다. 아니면 이건 조국 교수가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예.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 같은 것들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3일 날 혹시 방송 저를 다시 불러주시면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이후에 여론 동향, 민심의 흐름이 중요하다 이런 건가요? 꼭 여론조사 결과만 따르지는 않을 겁니다. 국가를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종합적인 판단을 요하는 거고요. 종합적으로 조국 교수 본인 또 문재인 대통령 또 청와대 참모들 또 더불어민주당 이런 데서 이제 종합적으로 아마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열기 전에 인사청문회는 무슨 인사청문회냐 스스로 물러나라 혹은 인사청문회 보이콧 주장까지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게 내일부터 이제 증인을 누구를 부를 것이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딸을 부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줄다리기를 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증인 합의를 못하고 이러면서 이미 합의한 청문회 개최 일자를 넘긴다거나 아니면 다시 무산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청문회 증인을 가지고 항상 논란은 있었지만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무산된 적은 이제 한 번도 없는 없었죠. 것이죠. 그래서 또 여당에서도 막무가내로 조국 지킴이를 하기는 좀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에서 꽤 합리적인 증인 요청을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말도 안 되는 주장, 딸을 증인으로 부르자.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주장은 아마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정치 공세 차원에서 이제 기존 제압 차원에서 그런 주장을 하겠죠. 이제 그런 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이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장관들은 과거에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장관을 임명하자마자 뒤늦게 이제 언론과 이제 야당의 검증이 시작되고 장관 임명 이후에 이제 낙마를 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모든 장관들을 상대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중요한 것은 언론이나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이나 야당에서 또 여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당사자가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게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이유입니다. 근데 그 전에 청문회를 하기 전에 그만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건 본인이 이건 내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겠다. 난 그냥 깨끗이 내가 물러나는 게 좋겠다. 이런 경우 또는 청와대에서 이건 본인 설명 들어볼 필요가 없다 해서 아예 지명을 철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조국 교수처럼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본인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열어서 얘기를 들어봐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의 역사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사청문회 제도 실시 이후에도 사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심지어 지금 한참 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김진태 의원의 경우도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인사청문회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사생활과 관련된 혹은 가족과 관련된
그런 문제는 비공개해서 하고 정책 검증 혹은 정말 장관 후보자로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공개된 청문회에서 하는 쪽으로 이원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은 지금 현재 여야에서도 다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여야가 바뀌면 입장이 바뀌죠. 예, 그게 이제 그런 제도 하나가 정착하기까지 그냥 법만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어떤 그 우리 유권자의 수준, 또 정당의 수준, 또 우리 이제 언론의 수준까지도 받쳐줘야 예, 그런 식의 그 개인적인 검증은 청와대에서 철저히 하고 예, 일단 그 부분에 신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정책과 관련된 것은 청문회에서 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따지자. 이게 이제 분리가 가능한데 음. 아직은 우리나라가 인사청문회에 대한 역사도 짧은 편이고요. 그렇죠. 아직 20년도 안 됐죠. 예. 그래서 아직은 뭐 그 얘기할 때는 아닌 것 예. 같습니다.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여러 의혹이 많잖아요. 사학재단 문제,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입시 관련된 의혹까지 굉장히 의혹이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혹은 국민 정서에 가장 반하는 게 어떤 의혹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 자녀 입시에 대한 의혹이죠.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쟁점입니다. 자녀 입시와 군대 문제인데. 군대 문제인데 또 군대는 여성들은 해당이 없기 예. 때문에 남녀 공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입시 관련이고요. 이제 지금 이른바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이제 젊은 층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한 절차를 거쳤느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만들자고 했을 예. 때 좀 나이가 많은 세대에서는 아니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예. 당위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통일도 도움이 해야 된다. 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젊은 층에서는 아니 그렇게 하면 예. 지금까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한 몇 사람이 예. 희생해야 탈락하는 되죠. 것 아니냐.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이제 이런 여론이 강하게 일었던 적이 있죠. 예. 이번에 그 조국 교수 자녀 문제도 이제 그런 지점이 있는 겁니다. 예. 자유한국당 집회에 가 보니까 그 청년단체 대표라는 예.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어서 예. 용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 너희들은 개천에서 가재 죄송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탁 저도 목이 막히네요. 너희들은 개천에 가서 예.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라 이렇게 해놓고 자기 자식만 예. 용을 만들려고 했다. 이제 예. 이 부분을 아주 가장 국민의 예민한 정서를 예. 이제 건드린 거죠. 여기다가 자유한국당 집회에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에 나타났어요. 예. 그 취임사에서 이제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는 예.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예.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굉장히 예. 유명한 취임사죠. 예. 이제 이거를 예. 틀어주면서 예. 봐라 조국 교수 자녀 문제 예. 과연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묻는 거죠. 직접 집회도 가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약간 변장을 하고 이제 가봤는데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예.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젊은 사람은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그 젊은 청년단체 대표가 처음으로 연설을 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 자유한국당에서 주최하는 집회 또는 예. 태극기 집회에 사실은 여러 번 예. 가봤는데 이른바 이제 젊은 층을 대표하는 청년단체 대표라고 하는 분들이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번 집회 비슷한 발언들을 했었어요. 그 아까 그 발언을 한 청년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아마 출마 신청도 했던 청년단체 대표가 한 3명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랬군요. 그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조국 후보자로 돌아와서 임명 초기만 해도 사실 조국 후보자 법무장관으로서 적당하다 찬성 여론이 높았잖아요. 네, 오늘친가요, 어제친가요? 중앙일보 여론조사도 보면 혹은 다른 데 여론조사도 보면 임명 반대 여론이 우세해지는 분위기예요. 이렇게 민심이 좀 변화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조국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상징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도 좀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이제 앞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실제로 그 동안에 꼭 뭐 문재인 정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네. 이번 의혹이 터지기 전에도 조국 교수 장관 임명에 반대했습니다. 예. 무조건 반대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좀 어떤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중도층,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반대 의견들을 좀 밝히는 것 같고요. 예. 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했던 그런 계층에서도 예. 안 된다. 조국 교수를 장관에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 여기서 예. 밀리면 안 된다. 예. 이런 여론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중요하지 조국 교수 장관 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 이제 이런 문재인 정부지 조국 정부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여론조사를 보면 무응답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일부 무응답으로 이제 돌아서고 있고. 그분들은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그렇습니다. 판단을 청문회를 보고 예. 판단하겠다. 판단을 좀 이런 요구한 유보적인 상태인 입장으로 거죠. 돌아서고 있는 거죠. 아무튼 예. 적극적인 층은 그대로 있거나 조금 늘어났고 예. 또 조국 교수 내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좀 무응답으로 돌아서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예. 반대 여론이 이제 훨씬 높아지는 그런 예.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이렇게 좀 변하면 청와대나 뭐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도 좀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이제 부담을 느끼죠. 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조국 교수 장관 임명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사석에서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 내년에 이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정당 지지도까지 영향을 받으면 좀 타격이 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고요. 예. 아무튼 빨리 좀 청문회를 이제 열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번 사건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은 가장 큰 내상을 입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듣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이미 총선은 시작됐다. 총선 몇 개월 지금 한 9개월인가요? 네, 총선은 예. 몇 년 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선거라는 게 이제 그런 예. 거고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가끔 좀 일탈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 도덕 선생님이 뭔가 사고를 치면 비난 가능성이 훨씬 올라가죠. 예. 조국 교수는 누가 봐도 좀 강남 좌파라고 하지만 좀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 또 이미지도 굉장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키도 좀 크죠, 잘생겼죠. 또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런 국민의 어떤 정서를 건드리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의혹 같은 것이 터져 나오니까 예. 좀 여론도 좀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을 하겠다. 그리고 간간히 이제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가짜 뉴스다. 혹은 법에 위반된 건 없었다라고 했다가 어제 오늘 사이에 조금 수그리는 듯한. 그렇죠. 머리를 좀 숙이고 있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 이건 합법 불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가 꼭 합법 불법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예. 국정을 끌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아무리 합법이었다고 해도 국민들이 저건 용서하기 어렵다 싶으면 예. 용서하기 어려운 거죠. 아무튼 지금은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 예. 잘 걸렸다. 이 기회에 문재인 정부 자체의 어떤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자라고 마구마구 지금 흔들어 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정권 검찰도 좀 흔들기죠.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예. 이제 검찰 개혁에 예. 반대를 하는 거고요. 예. 공수처 이제 이런 거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예. 생각하는 거죠. 또 중요한 건 이렇게 정권 흔들기를 해야 내년 총선 예. 또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예.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조국이란 거죠. 상징을 놓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쪽과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 조국을 지켜야 된다. 지금 이게 세게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크게 보면 그런 거고요. 예. 또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된다 하는 분들 중에 예. 이거 조국 교수를 지켜야 된다 이런 분들이 좀 많고요. 예. 그렇지 않고 아니 이거 혹시 위험한 거 아니야? 조국 교수를 좀 버리더라도 문재인 더 큰 예.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일부 있는 거죠. 저도 앞부분에서 이제 언론까지도 과열된 것 같다. 실제로 역대로 이런 정도의 기사량을 본 적이 없고 뭐 특정 신문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조선일보는 1면부터 한 6, 7면을 그냥 내리조국으로만 기사를 쓰는 현상도 참 특이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언론 검증 문제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얘기 좀 듣고 가겠습니다.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문재인 정부 첫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안경환 전 서울대 교수의 경우에는 종합일간지 10개를 다 봤을 때 221건이었대요. 그다음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때도 167건. 조국 후보자는 661건이래요. 네이버에서 그냥 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나오나 22일까지 7,941건이 나왔다고 하니까 상식적인 수준의 보도량은 아니다. 저는 보도량 그것만 가지고도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보도 행태이냐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조선일보에서 8월 20일에 사설에서요. 10년 전쯤 이혼했다는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최근까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여행도 다녀왔다는 목격담이 넘쳐난다. 가족 소속 사기단. 에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혼한 사람도 여행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다 할 수 있는 가족이잖아요. 자녀가 있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이거를 사기라고 단정적으로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거잖아요. 뭐 이런 것이나 또 최근에 뭐 딸의 그 사는 동네에 가서 그 의전원 부산에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거기 포르쉐가 있었다라고 하는 매일경제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포르쉐가 딸의 것이라는 것도 아니 그런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제목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포르쉐 타고 다니나 보다 이렇게 연상할 수 있다는 거죠. 명백한 사실일 때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보도 내용은 대부분이 그냥 몇 가지 정황 증거만 가지고 상상을 계속하면서 그 상상을 무엇일까?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경우의 수를 다 늘어놓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검증 보도라기보다는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조국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한 보도고 흠집이 안 나더라도 최소한 기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가해를 하는 그런 보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검증 보도는 그렇게 업무 적합성과 업무에 대한 그 본인의 소신 그리고 그 소신과 이전의 행적이 맞는지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로 가족을 파헤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은 그 개인의 어떤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정당에서는 그런 의혹을 내놓을 수 있다. 그것이 뭐 본인들의 정파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그렇게 정당에서 그러니까 상대방 정당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보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던져주는 의혹을 전부 다 받아서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확인해보지도 않고 또는 반론을 제대로 실어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터뜨리고 보는 이런 보도를 하는 언론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원경 사무처장 얘기를 요약을 하면 기사의 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관계도 제대로 하지 않은 과도한 흠집내기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전 김진태 의원 발언을 다시 얘기를 하면 김진태 의원은 당시에 마녀사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과거에 이런 정도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까? 언론에서 이번에 좀 과한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은 언론에서 공직 후보자를 사전에 검증하는 거는 언론의 중요한 임무죠. 네. 그런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본질은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그게 네. 아니고 이 기회에 문재인 정부 자체의 도덕성을 흔들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과잉 보도를 하게 되는 거죠. 조국 후보자의 부모, 동생, 딸, 부인 뭐 이렇게 그렇죠. 하여튼 예. 조국의 조자만 들어가면 예. 뭐 실제로 언론에 보면 조 누구 뭐 그 동생들 예. 뭐 자녀들 이름까지 막 거의 실명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본인 문제가 없으니까 주변을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던데. 이제 그 연결 예. 지점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입증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자녀 입시 문제하고 또 이 펀드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예. 자녀 입시 의혹이 있느냐 이 부분은 네. 뭐 어떤 국민의 정서, 공정성 문제를 건드렸다고 네. 하면 이 펀드 이 부분은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불법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연좌제가 지금 있는 국가가 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특히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 왜 이렇게 조국 교수에 대해서
강한 보도를 하는가? 예.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 386이라는 단어 앞에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 이제 붙이는 예. 형용사가 있습니다. 좌파 운동권 386 예. 이렇게 붙이는 거죠. 혹은 겉과 속이 다른 386. 예, 좀 더 뭐 종북 세력 386 예. 뭐 이런 말들을 붙이죠. 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물론 언론으로서 이제 고유의 어떤 검증을 해야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좀 보수 언론 이른바 보수 언론의 어떤 그 원죄 같은 것들이 있죠. 박정희 정부에서 자기들 소속됐던 기자들을 대량 해고까지 해가면서 예. 권력에 굴복을 했던 역사가 있고요. 또 전두환 정권 때는 권한 유착을 해서 권력의 특혜를 받아서 돈을 많이 이제 벌었던 그런 이제 과거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건데 김영삼 정부 때 외환위기를 맞아서 김대중으로 예. 정권이 넘어갔었죠. 또 정권이 바뀌었더니 일제 세무조사를 해서 사주들이 막 구속까지 됐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주로 호남을 욕했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설 줄은 또 예측을 못했었어요. 당연히 예. 다음 대통령은 이회창일 줄 알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때 가만히 보니까 노무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좌파 운동권 출신 386이다. 예. 그때부터 386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보도들을 많이 하고요. 예. 이번에 문재인 정부를 들어설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좀 착하게 생겼고 운동권 출신도 아닌 것 같고 나이도 386 나이가 아니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좀 어려우니까 386 세대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 그래서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예.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교수 예. 두 사람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조국 교수가 이번에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또 조중동 입장에서는 예. 걸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좀 화끈하게 손을 봐서 문재인 예. 정부 자체를 좀 무너뜨리는 예. 카드로 활용을 하자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 조국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할 것인가? 지금 드러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고 돌아선 민심을 다시 돌려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방송이라는 게 예. 인사청문회를 방송 그 생중계를 하면 예. 그 사람의 그 말의 내용보다도 사실은 표정 하나, 예. 뭐 말꼬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아주 미묘한 것들이 국민의 어떤 정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무리 뭐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그게 뭐 겸손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예. 고개를 숙이면 잘못하면 비굴하게 비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당당하게 얘기한다고 고개를 들면 또 건방지게 비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아직 며칠 앞으로 남아 있는데 예. 여기서 뭐 겸손하게 하면은 국민들이 뭐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뭐 미리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또 지금 막 불거지고 있는 그 이른바 그 자녀 입시 의혹 또 펀드 문제 이런 예. 것들도 그날 당일날 내용을 들어봐야 예.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김태우 수사관 문제로 조국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조국 수석이 잘 할 수 있을까? 이걸 걱정을 많이 청와대에서 네,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당시에는 의외로 잘 돌파를 했거든요. 예, 근데 12월 31일이죠. 예. 그때 이제 운영위원회인데요. 그때 이제 김태우 사건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죠. 그걸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별르고 별러서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예. 뭐 판정패 정도가 아니고 완패였죠. KO패를 예. 당했죠. 예. 그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예. 자유한국당에 욕을 굉장히 많이 했던. 뭐하러 했냐? 뭐하러 했느냐 이제 이런 장면이 예.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는 조국 그 교수 청문회 아주 예.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에 악몽을 예.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선수도 좀 보강을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는 뭐 창 쪽이나 막는 방패 쪽이나 예. 만만치 않게 격돌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고의 그 저희가 생방송 이렇게 물려봤을 때 그동안 가장 시청자들이 뜨겁게 반응했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넘어설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관심이 예, 더 관심이 뜨겁지 더 뜨겁기 않을까 때문에. 싶습니다. 다른 문제 하나 짚어보고 싶은데요. 인사청문회에서 얼마만큼 이제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을 잘 해명할 것인가 이 점도 있지만
또 하나의 걱정은 임명 초기보다, 즉 지명 초기보다 지금은 굉장히 상처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문회를 통과하고 법무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로서 일을 잘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네, 그 우려가 타당하고요. 사실은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른바 보수 신문에서 네, 막 이렇게 상처를 내는 이유도 네,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무 일을 할 수 없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 중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네. 이런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기도 그렇습니다. 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네.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인데 여기서 이제 공정하고 정의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처를 입게 되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건 네. 사실이죠. 령이 서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인사청문회 이후에 임명을 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이 검찰 꼭 조국 수석, 조국 교수만 할 수 있는 거냐, 다른 그럴- 사람은 못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리는 없죠. 문재인 정부를 만드는데 참여한 수많은 법조인들이 네. 있죠. 지금 조국 교수가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예, 마치 문재인 정부의 법조인들의 얼굴인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국 교수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훌륭한 법조인들이 있고요. 이건 이제 가정법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만에 하나 조국 교수가 낙마를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과연 큰 영향을 타격을 받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문재인 정부의 법조 개혁, 검찰 개혁을 예.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예. 인물군들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렇게 보면 조국 후보자의 적절성 문제는 논외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크게 빠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분리해서 보는 거죠. 네. 이른바 자유한국당 지지층이나 이제 조중동 이쪽 사람들은 네. 이렇게 해서 정권 자체를 흔들 수 있다라고 보고 흔들고 있지만 네. 사실 이 문제는 조국 교수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할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네. 비교적 간단한 문제입니다.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오히려 좀 차분하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청문회 끝나고 나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네.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전임 법무장관을 지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관련 질문도 하나 드려볼게요. 최근에 내가 법무장관을 지냈는데 조국이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모독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셔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 잘못 보조해서 탄핵당하게 한 사람이 글쎄요. 특히 이제 이분은 공안검사 출신이고 그 이력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 했고요. 또 그걸 또 통합진보당 해산시키는데 공을 세우고 했다는 그걸 명분으로 네. 국무총리까지 갔다가 대통령 잘못 보조해서 탄핵당하도록 한 사람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릴까? 문재인 대통령도 잘 모르실 거고요. 네. 저는 이 최종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국 교수도 이 네. 문재인 정부의 상당한 어떤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공헌도 세운 사람이고요. 또 책임감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누구보다도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조국 교수가 예. 잘 판단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예. 어제 칼럼 마무리한 문장이잖아요. 그게 누구보다도 조국 교수가 잘할 것이다. 그 보기에 따라서는 조국의 결단을 촉구하는 건가? 그렇지는 뭐 이렇게,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조국 교수의 어떤 그 인품과 판단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써본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9월 3일 인사청문회 때 모시고 싶은데 아마 인사청문회 진행 시간과 우리 방송이 겹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